복싱 역사상 전무후무한 50전 50승의 사나이. 연간 수입 약 1000억 원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 선수 중 하나. 저스틴 비버에게 자신의 벨트를 들게 하는 남자. 플로이드 조이 메이웨더 주니어. 1977년 2월 24일 미 중북부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태어난 메이웨더는 웰터급 선수였던 아버지 메이웨더 시니어와 IBF 웰터급 챔피언 출신의 삼촌 로저 메이웨더, IBO 슈퍼 패더급 챔피언 출신인 또 다른 삼촌 제프 메이웨더의 영향으로 3-4살 때부터 복싱장을 놀이터 삼아 다녔다. 그는 복수의 피를 이어받아 어릴 적부터 천재성을 드러냈고 12살 때부터는 이미 성인이 쓰는 고급 기술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와 일정한 수입 없이 부업으로 마약상을 하는 아버지로 인해 그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데, 메이웨더의 부모는 집안에서 총기 사고가 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험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이런 힘든 와중에도 그의 아버지는 메이웨더에게 꾸준히 복싱을 시켰고, 다행히 이따위 집안에서도 메이웨더는 엇나가지 않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복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이렇게 아버지와 삼촌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메이웨더는 타고난 스피드와 테크닉, 게다가 특유의 숄더롤을 겸비한 최고의 아웃복서로 거듭나면서 만 16세가 되던 해인 1993년에 아마추어 복싱계에 데뷔한다. 메이웨더는 내셔널 골든글로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관심을 받게 되나, 아버지가 마약 문제로 3년 반을 복역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기간에 그의 할머니가 매우 헌신하여 학업과 복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할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성공한 후 처음으로 큰 돈을 벌자마자 할머니에게 큰 집을 사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복싱에 매진한 메이웨더는 1993년에서 96년까지 세계 체급의 골든글러브 우승자가 되면서 기대주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리고 1996년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참가한 애틀란타 올림픽 8강전에서 당시 패더급 세계 선수권 우승자인 로렌조 아르곤을 이기면서 파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 당시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가 쿠바 선수를 이긴 건 20년 만이라 더욱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4강전에서 편파 판정에 휩싸이게 되면서 결국 탈락하여 동메달을 따게 된다. 그는 이날의 결과를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메달을 자신의 집이 아닌 할머니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올림픽을 끝으로 메이웨더는 아마추어 통산 전적 84승 6패의 기록을 남기며 프로로 전향하게 된다. 경기 중 상처가 거의 없어 프리티보이라는 별명으로 프로 무대에 처음 소개된 메이웨더는 상대인 로베르토 아포다카를 2라운드에 레프트 바디옥으로 KO시키면서 화려하게 데뷔하게 된다. 메이웨더는 항상 자신 있는 미소 및 윙크를 하는 등의 허세와 트레이드마크인 어깨로 턱을 보호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흘리고 카운터를 치는 숄더롤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디펜스와 빠른 무빙, 감각적인 회피 능력, 정확한 펀치 등을 무기로 슈퍼패더급 타이틀전을 치르기 전까지 17연승 13KO의 엄청난 전적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메이웨더는 1998년 WBC 슈퍼패더급 타이틀전에서 게나로 헤르난데스를 만난다. 당시 헤르난데스 역시 무패의 챔피언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1라운드부터 헤르난데스는 저돌적인 돌격으로 압박. 이에 당황한 메이웨더는 뒤로 물러나다 슬립다운까지 당하게 된다. 후에 1라운드 종료 30여 초를 남기고 반대로 메이웨더의 압박으로 이번에는 헤르난데스가 슬립다운을 당한다. 라운드가 끝나고 서로 파이팅 있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인상적. 이 둘의 파이팅은 2라운드에서도 이어지는데 둘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다가 엉켜서 넘어지고 헤르난데스의 무차별 돌격으로 레슬링을 하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 허나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메이웨더. 결국 8라운드가 끝나고 헤르난데스가 포기하면서 메이웨더는 TKO 승을 따내게 된다. 이렇게 챔피언이 된 메이웨더는 첫 방어전에서 무패 전적의 엔젤 맨프레드를 맞이하는데 2라운드 종료 36초를 남기고 특유의 빠른 공격으로 엔젤에게 슈퍼맨처럼 날아오르면서 펀치를 장렬. 이후 구석에 몰아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메이웨더. 결국 다리가 풀린 엔젤을 본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켜버린다. 이렇게 무섭게 질주하는 메이웨더는 링스 매거진에 1998년 올해의 파이터로 선정, 무하마드 알리와 슈거레이 로빈슨과 함께 그 영광을 얻은 최연소 선수로 기억되게 된다. 1999년 네 번째 방어전의 상대는 카를로스 제레나.
무섭게 상승세를 탄 메이웨더는 1라운드 종료 직전 무차별 공격으로 제레나에게 다운을 얻어낸다. 라운드걸 언니 이쁜 무슨 생각인지 7라운드 종료 17초를 남기고 제레나는 가드를 열며 메이웨더를 도발하는데 라운드가 끝나면서도 계속 깝죽대던 제레나. 왠지 다음 라운드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러나 갑자기 끝나버린 경기. 제레나 측에서 경기를 포기한 것이다. 7라운드가 끝나기 전 제레나의 행동은 도발이 아니라 포기의 선언이었을까? 이후 메이웨더는 인터뷰에서 로이 존스 주니어와 오스카 델라 호야와 함께 세계 최고의 파이터가 되겠다고 외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렇게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슈퍼 패더급에서 27전 27승 19KO의 전적을 기록하고 라이트급으로 월장하게 된다. 그렇게 체급을 올린 메이웨더는 WBC 라이트급 챔피언인 호세 루이스 카스티오에게 도전을 하게 된다. 메이웨더는 2라운드에서 정광석화와 같은 공격으로 다운을 얻어낸다. 하지만 주심은 슬립다운을 선언. 이에 빡이 친 걸까? 카스티오는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다 헤드버팅을 하게 되어 경기가 잠시 멈추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클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나 메이웨더의 허리를 감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된다. 그러나 4라운드부터 메이웨더의 공격에 익숙해진 카스티오는 점점 안정감을 찾게 되고 경기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6라운드 무리하게 몸으로 밀어붙이는 카스티오에 의해 슬립다운을 당하는 메이웨더. 이후 메이웨더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카스티오를 도발하게 된다. 이에 빡친 카스티오는 7라운드부터 위력적인 펀치를 중심으로 콤비네이션을 선보이며 메이웨더를 맞추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메이웨더의 유효타는 11라운드를 제외하고선 거의 대부분 단타였는데 비해 카스티오는 연타와 파워펀치가 많았다. 경기는 끝이 나고 카스티오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나 결국 판정으로 메이웨더는 WBC 라이트급 챔피언이 된다. 이 경기는 결과로는 메이웨더의 승리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진 경기라고 평가되었다. 2002년 12월 7일 2차전 메이웨더는 1차전에서의 부진함을 뒤집으려는지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했고 카스티오의 코피를 터뜨리며 제압을 한다. 경기 종료 직전 카스티오가 허리를 감싸 다운을 당하지만 슬립다운으로 판정. 이때 넘어져 있던 메이웨더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주심에게 일으켜달라는 제스처가 꽤 재미지다. 결국 이날의 경기도 메이웨더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두 체급 챔피언을 차지한 메이웨더는 2003년 필립 누드와의 방어전을 치룬다. 6라운드에서 빠른 라이트 훅으로 상대를 다운시키나 슬립 다운 판정. 하지만 7라운드에서 또다시 다운시키며 TKO 승을 하게 된다. 그 후 2004년에 라이트 웰터급, 슈퍼 라이트급으로 월장하여 2005년 6월 25일 아르투로 가티와 경기를 치룬다. 1라운드 회피를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가티를 왼손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어퍼컷을 날린 메이웨더. 이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주심에게 항의하는 가티에게 메이웨더는 그대로 레프트 어퍼컷을 날려 다운을 얻어낸다. 가티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주심에게 따지지만 카운트를 하는 주심. 이후 환상적인 콤비네이션 펀치로 가티를 가지고 놀던 메이웨더는 가티를 6라운드에 누르고 WBC 슈퍼 라이트급 챔피언이 된다. 이로써 새 체급 챔피언을 이룬 메이웨더는 2005년 곧바로 웰터급으로 체급을 올려 IBF 웰터급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하는데 상대는 183cm의 매우 긴 리치와 뛰어난 잽을 무기로 한 천재 복서 잽 주다. 낮은 가드와 숄더롤을 즐겨 쓰는 메이웨더 스타일은 사우스포인 잽 주다의 파이팅 스타일에 매우 쥐약이었다. 2라운드 주다의 라이트 훅 카운터에 맞아 손을 짚을 정도로 다운당하는 메이웨더. 그러나 주심은 이를 다운 처리하지 않고 경기를 속행시킨다. 그러다 10라운드에 주다가 로우블로를 치면서 잠시 경기 중단이 되는데 이때 메이웨더가 로우블로를 맞고 몸을 웅크릴 때 주다가 그의 뒤통수를 노리고 가격을 한다. 이를 본 삼촌인 로저 메이웨더가 링 가운데로 난입하여 항의하면서 몸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져 한 차례 난장판이 벌어지게 된다. 이때 재미있는 것이 코너에 기대어 쉬다가 뒤늦게 이를 보고는 예? 뭐지? 하는 표정으로 얼떨떨하게 상황을 보는 메이웨더의 모습이 일품. 결국 이 경기는 판정까지 가게 되는데 2대1로 메이웨더가 승리하게 된다. 만약 2라운드 때 메이웨더의 다운이 인정됐다면 무승부가 나거나 주다가 승리할 정도로 메이웨더가 고전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웰터급까지 정복하며 4체급 챔피언에 오른 메이웨더는 또 한 번 슈퍼 웰터급으로 월장한다.
2006년 메이웨더는 프로로 데뷔하면서 연을 이어온 탑 랭크 프로모션과의 비즈니스를 끊는다. 당시 그들의 관심사는 오스카 델라 호야에게 있었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호야에게 갔으며 메이웨더에게는 순서를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이런 무시에 메이웨더는 빡치게 되고 계속되는 의견 충돌로 인해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되고 계약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프로모션을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프리티보이가 아닌 머니 메이웨더라 부르며 불을 내세워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한다. 더욱이 트래시 토킹으로 악동 이미지를 만들며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돈은 전부는 아니지만 돈만한 건 없어 라 말하는 글을 보면 그는 더 이상 선수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 돈을 움직이는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의 천재적 비즈니스 능력은 2007년 오스카 델라 호야와의 경기를 앞두고 그 진가를 보이는데 24시 리얼리티라는 미니 시리즈의 형식의 경기 준비를 담은 다큐 프로그램을 방영. 젠틀한 외모, 영웅적 이미지의 호야와 악동 이미지의 자신을 보여주며 대중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된다. 특히 호야 앞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며 대놓고 깝치면서 마치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실과 같은 긴장감을 보여주면서도 복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리얼리티 형식으로 조명하였고 이를 통해 호야나 메이웨더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까지 이들의 경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엄청난 어그로를 끌게 된다. 그렇게 엄청난 이슈와 기대로 시작된 슈퍼 웰터급 챔피언전. 메이웨더의 어그로로 인해 이 경기는 빅 이벤트가 되었고 대전료만 해도 호야가 2,500만 달러, 메이웨더가 1,200만 달러를 챙기게 된다. 이 경기는 국내에서도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고 한 방 한 방 앞면에 정확한 샷을 집어넣은 것은 메이웨더였지만 호야는 계속해서 어그레시브하게 많은 펀치 연타를 쏟아부었고 바디샷을 많이 적중시켰다. 메이웨더는 믿기지 않는 디펜스 능력으로 호야의 빠른 연타를 방어해냈지만 호야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쉴 새 없이 압박하여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결과는 메이웨더의 2대1 스프릿 판정승. 메이웨더는 이렇게 슈퍼 웰터급 챔피언이 되어 5체급을 석권하게 된다. 당시 호야는 잦은 체급 이동으로 몸이 상당히 망가지고 전성기가 지난 상태였고 메이웨더는 최전성기 시절로 그간 그가 했던 비즈니스적인 행동은 자신이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돈을 쓸어담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이 승리로 자신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며 최다 페이퍼뷰를 판매하는 슈퍼스타가 된 메이웨더는 최고의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잡게 된다. 이렇게 제대로 한몫 챙긴 메이웨더는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다. 7개월 후인 2007년 12월 돌연 복귀하여 당시 43연승 무패를 자랑하는 리키 해튼과의 WBC 웰터급 타이틀전을 벌인다. 그는 이 경기에서 특유의 호쾌하면서도 재미진 모습을 보이며 건재함을 증명했고 결국 10라운드의 TKO로 승리, 30세의 나이에 39연승 무패로 복싱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된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잠정 은퇴를 하게 되는데 39연승 무패라는 업적을 남기고 은퇴를 한 메이웨더. 하지만 링을 떠난 후 21개월이 지난 2009년 9월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와의 경기로 복귀를 하게 된다. 메이웨더는 여유가 넘쳤고 2라운드에서 강력한 레프트로 마르케스를 다운시킨다. 다운을 당한 마르케스는 이후 맹렬히 공격하지만 메이웨더는 뛰어난 수비와 카운터로 맞대응을 하면서 경기 중 계속해서 마르케스를 도발하였고 이에 흥분한 마르케스의 허점을 노리며 차근차근 점수를 쌓는다. 결국 여유있게 복귀전에서 승리하며 40승 무패의 연승 기록을 이어간다. 2010년 5월 슈거 셰인 모슬리와 벌어진 경기. 둘은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데 1라운드 1분 28초를 남기고 모슬리가 자세가 무너질 정도로 크게 노리지만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충격과 공포의 2라운드. 메이웨더에게 2라운드는 지옥 같았는데 라운드가 끝나기 2분 7초가 남았을 때 메이웨더는 모슬리에게 라이트훅을 크게 허용하게 된다. 이에 당황한 메이웨더는 모슬리의 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틴다. 허나 또다시 라이트 카운터를 허용하면서 거의 다운이 될 정도로 크게 흔들리게 된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그의 무패 행진이 끝나는 것인가 하고 긴장하게 된다.
하지만 메이웨더는 자신의 커리어 사상 최악의 라운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정신을 집중. 풀가드와 동시에 클린치를 시도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정신을 챙긴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메이웨더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상심을 되찾고 자신의 평소의 스타일대로 차근차근 포인트를 따기 시작한다. 그에 반해 2라운드에서 메이웨더를 끝내지 못한 모슬리는 계속해서 뭔가에 쫓기는 느낌을 주는데, 그렇게 8라운드 모슬리는 메이웨더의 팔을 잡고 옆구리를 가격하고 주심이 만류하게 된다. 그 후 경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메이웨더가 모슬리에게 말을 걸자 이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얘기를 하는 모슬리에게 바로 원투를 날리는 메이웨더. 아까 모슬리의 무리한 공격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상대를 도발하여 빈틈을 노리는 작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메이웨더의 모습에서 좀 야비함을 보게 됐다. 이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모슬리에게서 차근차근 포인트를 쌓은 메이웨더는 결국 판정승을 거두게 된다. 메이웨더나 모슬리 모두에게 있어서 2라운드는 승패의 갈림길이 됐던 것이었다. 그렇게 힘겨운 승리를 맛본 후 16개월 후인 2011년 9월 메이웨더는 WBC 웰터급 챔피언 빅토르 오티즈와 맞붙는다. 4라운드에서 오티즈는 공격 중에 메이웨더에게 헤드버팅을 하는데 이에 빡친 메이웨더는 경기가 제기되자마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오티즈에게 바로 주먹을 뻗어 다운시켜버린다. 당시 오티즈는 자신의 행동에 미안해하며 경기가 속행된 후에도 메이웨더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하였고, 이런 빈틈을 놓치지 않고 메이웨더는 그대로 펀치를 뻗어버린 것이다. 이에 메이웨더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사람들은 비난하였지만 당시 선수들과 전문가들은 메이웨더의 잘못이라기보단 경기 속행 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오티즈의 잘못이 더 크다고 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논란을 남긴 오티즈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메이웨더는 연승을 이어가게 된다. 이후 5월 미구엘 코토와의 WBA 슈퍼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메이웨더는 경기 막판에 코피가 터질 정도로 난타전을 전개한다. 그가 경기 도중 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기 중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메이웨더. 그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코토는 진정한 챔피언이다. 내가 싸웠던 선수 가운데 가장 터프한 상대였다면서 미구엘 코토를 인정했다. 이렇게 연승을 이어가던 메이웨더는 자신의 커리어에 심각한 흠집을 내게 되는데 2012년 6월 자신의 아이들 엄마인 전 여자친구 조시 해리스를 폭행한 혐의로 87일의 실형을 살게 된 것. 그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줬고 본인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형을 마치고 출소한 메이웨더는 2013년 5월 로버트 게레로와 WBC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맞붙는다. 1라운드와 2라운드까지는 게레로가 나름대로 메이웨더를 계속 압박하면서 활발한 공격을 보여주며 대등하게 경기 운영을 하였으나 3라운드 때부터 전세는 메이웨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메이웨더는 빠르고 정확한 잽과 스트레이트를 게레로의 앞면에 적중시키며 당황하게 만들었고, 로프에 몰릴 때에는 특유의 클린치와 디펜스 기술로 게레로의 공격을 완전 차단하였다. 특히 8라운드에서 강력한 라이트훅을 턱에 적중시키며 게레로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붙이면서 시합을 완전 자신의 것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게레로의 공격은 메이웨더의 디펜스에 거의 공략당하며 체력만 소진시키게 된다. 마지막에 게레로의 화끈한 공격이 관중들을 열광시켰지만 결과는 결국 메이웨더의 승리였다. 이 승리로 메이웨더는 현 복싱계의 최고 테크니션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지만 너무 수비 위주의 공격을 펼쳐서 화끈한 시합을 원하는 팬들에겐 아쉬움을 남겼다. 2013년 9월 메이웨더는 42전 41승 1무 0패를 달리던 강자 사울 카넬로 알바레스와의 WBC, WBA 슈퍼 웰터급 타이틀전을 가진다. 경기는 슈퍼 웰터급 체중인 154파운드보다 2파운드 모자란 152파운드 계약 체중으로 치러졌는데, 기자회견에서 메이웨더는 카넬로 측에서 먼저 계약 체중을 제안했으며 이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슈퍼 웰터급 체중도 간신히 맞추는 카넬로가 감량고로 컨디션 난조를 보이진 않을까 우려됐지만 카넬로는 개체량을 맞추고 경기 당일 165파운드로 13파운드를 리게인해서 나타났고, 메이웨더는 개체량과 경기 당일 모두 150파운드로 경기를 치렀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메이웨더의 타고난 움직임과 방어 위주의 경기 운영에 카넬로는 흐름을 잡지 못하였고 그의 공격은 매번 막히게 된다. 심지어 마흔을 바라보는 메이웨더가 카넬로보다 펀치나 반응 속도에서 더 빠른 장면이 여러 차례 보여지는 등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결국 승리를 하게 된다. 이 경기에서 편파 논란이 있었는데 메이웨더의 유효 펀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판정이 나온 것. 판사 중 한 명이 동점 판정을 했는데 2012년 파키아오와 브래들리 1차전에서 역사상 최악의 편파 판정을 한 CJ 로스였다. 이에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CJ 로스가 심판직을 사퇴하면서 일단락되게 된다. 2014년 5월 4일 미국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WBA, WBC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에서 도전자 마르코스 마이다나와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 경기의 상대를 결정하는 데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아미르 칸과 마이다나 중 누구와 싸울지 인터넷 투표를 진행했었다. 결과는 아미르 칸이 표를 더 많이 받았으나 돌연 투표를 무시하고 마이다나와 경기를 결정하는 메이웨더. 이렇게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논란을 만들어낸 건 역시 메이웨더다운 이슈 메이킹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였는데 화려한 스타일의 아미르 칸 경기를 서브 매치로 두고 그의 높은 흥행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기를 주목하게 만든 것. 게다가 경기 전날에는 글러브 문제로 경기가 중단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논쟁이 오갔는데 마이다나 측이 준비한 커스텀 글러브에 패드가 눈에 띄게 얇았고 결국 어떤 글러브를 쓰냐 마냐로 계속 논쟁을 하다가 네바다 체육협회가 직접 나서서 커스텀 글러브를 금지시킴으로써 급박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경기. 마이다나는 초반부터 거칠게 나왔다. 팔꿈치와 헤드버팅, 뒤통수 가격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하게 압박했고 나중에는 아예 레슬링하듯 로프로 메이웨더를 테이크다운 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황소처럼 달려드는 마이다나의 공격에 메이웨더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뛰어난 수비와 노련미로 중반 이후부터 체력이 떨어진 마이다나에게 유효타를 맞추면서 차근차근 점수를 따낸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 둘은 머리를 쳐박고 짧은 난타전을 벌인다. 그때 종료를 알리는 종이치고 서로 자신이 이겼다는 듯이 동시에 손을 올리지만 승리는 메이웨더의 것이었다. 하지만 마이다나는 판정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을 했고 메이웨더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바로 재경기를 거론한다. 9월 13일 열린 2차전 경기. 메이웨더는 이날 경기에서도 마이다나의 공세를 받아치는 작전으로 일관.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을 펼친 쪽은 마이다나였다. 그러나 마이다나는 유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메이웨더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몇 차례 메이웨더의 반격에 유효타를 내주는 등 상대 전략에 말려들고 말았다. 게다가 8라운드에서는 돌발 상황으로 감점을 허용하기도 했는데 메이웨더는 클린치 상황에서 마이다나가 자신의 왼쪽 손가락을 물었다는 주장을 했고 이 반칙이 인정돼 감점이 적용됐다. 8라운드를 기점으로 기세가 살아난 메이웨더는 경기 막판에 유효타를 많이 적중시키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다. 게다가 심판을 보는 케니 베일리스는 마이다나가 연타를 치려 하면 떼어내고 메이웨더가 일부러 클린치 거는 걸 주의 하나 주지 않는 등 노골적인 메이웨더 위주의 편파 심판 운영을 보였다. 결국 경기는 종료됐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메이웨더의 승리를 선언, 47연승을 이어가게 된다. 메이웨더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2009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한 선수 때문이었다. 그는 바로 복싱 역사상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8체급 석권이라는 미친듯한 업적을 남긴 아시아의 별 매니 파키아오. 두 선수의 매치메이킹은 2009년부터 몇 차례 논의되었지만 그때마다 양측이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메이웨더가 파키아오를 피하려고 이런저런 조건과 언플질을 한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었다. 이는 연승을 계속하고 있는 메이웨더에게 파키아오는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다만 무패의 챔피언이라는 점, 그리고 파키아오와 함께 웰터급, 슈퍼 웰터급의 초강자라는 점에 천문학적인 대존료를 기본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흥행 보증수표라는 것은 확실했다. 이에 파키아오를 상대로 한 언플질 역시 대존료 상승을 위한 기싸움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렇게 이 둘의 대결은 2014년 12월 메이웨더가 과거의 기량을 겨룰 기회를 갖지 못해 유감이다 는 말로 대결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냈고, 파키아오가 전 세계 사람들과 팬을 위해 대결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화답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 후 2015년 1월 27일 메이웨더와 파키아오는 NBA 경기가 열린 마이애미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나 그 자리에서 번호를 교환하였고, 이후 양측의 협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 결과 2015년 2월 20일 메이웨더는 파키아오와 대결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매치가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데,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성사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대결. 그렇게 성사된 경기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매치답게 53개국 70개의 방송국에서 생중계된다. 방송으로 인한 매출은 4억 달러로 추산되며 페이퍼뷰 수입으로 3억 달러, 해외 방송 중계권료와 입장권 수입은 1억 달러로 이 매출은 향후 메이웨더에게 60%, 파키아오에게 40%로 나눠 지급되는데, 메이웨더가 받은 대전료는 약 1,600억 원이나 된다. 경기 당일 예정된 시각이 되었음에도 이상하게 경기가 시작되지 않고 질질 시간만 끈다. 이렇게 지연시킨 이유는 PPV의 기술적 문제가 원인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 경기를 PPV 형식으로 판매하였는데, 시청자 폭주로 돈을 내고도 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환불 및 보상 사태를 피하고자 질질 시간만 끌더니 겨우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거진 1시간 정도 늦게 경기가 시작되었다. 드디어 세기의 대결이 시작된 것에 엄청난 기대를 품고 흥분을 애써 누르며 관람하는 관중들. 허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경기는 시작부터 잠잠한데, 메이웨더야 원체 수비형 아웃복서에 점수 따내기식의 단발성 공격이라 그려려니 했지만, 평소 공격적인 인파이터의 파키아오가 기대와는 달리 치고 들어가지 않고 간만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지리한 경기가 이어지던 중 4라운드 메이웨더가 파키아오에게 스트레이트를 맞고 자세가 무너진다. 곧바로 연타를 치기 시작하는 파키아오. 이대로 파키아오 특유의 폭풍 같은 콤비네이션이 나올 것 같았지만 메이웨더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백스텝을 밟아버린다. 평소에 파키아오였다면 콤비네이션을 몰아치며 공격을 했을 텐데, 그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만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으로, 이런 얼탱이 없는 파키아오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이 경기는 조작된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이후 몇 번의 연타 공격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메이웨더의 철벽 방어에 막혀 클린히트를 내지 못하는데, 메이웨더가 워낙 방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날 파키아오의 콤비네이션은 평소와 다르게 너무 단조롭게 방어하는 부분만 치고 있었다. 이에 메이웨더는 파키아오의 연타 공격을 방어하고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 정도로는 안 돼 라는 제스처까지 보여준다. 이렇게 힘만 뺀 파키아오는 이후 이렇다 할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씩 메이웨더에게 갉아먹히기 시작한다. 메이웨더는 매번 똑같이 방어와 회피 위주로 일관하면서 기회를 노리는데,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장면 정도? 이후로는 평소처럼 야금야금 점수를 따낸다. 그나마 볼만한 초반과는 달리 중반 이후부터는 세기의 대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료한 경기가 계속되었고, 둘의 대결을 기대했던 대중들에게 실망과 우구심을 남기고 경기는 끝나게 된다. 결과는 메이웨더의 3대0 판정승. 대중들은 평소 저돌적인 파키아오의 파이팅 있는 경기를 원했지만 이번에 보인 경기력을 보고는 조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데, 후에 파키아오는 이에 대해 경기 당시 어깨 부상이 있었다고 밝히게 된다. 3주 전 훈련 중 오른쪽 어깨 회전근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부상 사실을 체크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경기에 임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부상을 숨긴 파키아오는 경기 시작 2시간 전 염증 치료 주사 투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한 팔로 경기를 치른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앞서 연타를 방어한 후 메이웨더가 고개를 저으는 제스처는 역시 파워가 약하다는 뜻이었을까? 이에 이 경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파키아오가 기만을 했다며 분노를 표출, 집단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고 NAC 역시 자체 논의를 거쳐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한다. 어찌됐든 파키아오가 부상을 알리게 되면서 조작 경기라는 말은 잠잠해진다. 어쨌든 그렇게 연승을 이어간 메이웨더는 49번째 경기 상대를 IT 출신의 복서 안드레 베르토로 잡는다.
상대인 베루토는 당시 랭킹 20위권의 하락세인 복서였고, 이에 메이웨더가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보다 기량이 낮은 선수만 고른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별 무리 없이 베루토전을 승리로 장식한 메이웨더는 마침내 19년간 49연승이라는 대업적을 남기고 프로복싱 커리어를 마감하면서 은퇴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1승만 더하면 50승 무패의 대기록인데 왜 은퇴를 하느냐며 뭐라 하지만, 메이웨더는 스스로 50승 무패라는 대기록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복싱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고 다른 선수들의 복싱 경기는 거의 보지 않는다는 등 열정이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에는 진짜 은퇴를 결심한 듯하다. 연승 무패의 전적은 그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는데,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스타 1위로 뽑힌 메이웨더는 약 1조 651억 원을 벌었으며, 그 밑으로는 누구나 다 한다는 호날두와 메시가 있었다. 더욱이 다른 선수들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경기를 치르는 것과는 달리 메이웨더는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경기를 치르면서도 그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다는 것에서 볼 때 그의 커리어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메이웨더는 그 씀씀이도 어마무시했는데, 참고로 재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바뀌기에 간략하게 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00만 달러에 달하는 호화주택과 수억 단위의 고급 차들, 이 외에도 차고 있으면 손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은 화려한 시계와 딸의 생일 파티에 인기 가수를 불러 노래를 시키고 기본 억 단위 이상의 쇼핑을 하는 등 일반 평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던 그였지만, 과거 49승 무패의 전설 로키 마르시아노를 의식한 건지 그는 돌연 미디어 컨퍼런스 콜에서 베르토와 경기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큰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로키 마르시아노는 전설이다. 그는 그의 길을 갖고 난 메이웨더의 길을 가고 싶다 라며 진지한 듯 진지하지 않은 듯 50번째 경기를 예고한다. 더욱이 그의 50번째 대전 상대는 정통 복싱 선수가 아닌 UFC 라이트급 챔피언인 코너 맥그리거였다. 당시 맥그리거는 UFC 사상 첫 2체급 챔피언으로 전부터 메이웨더에게 복싱으로 붙자 1억 달러를 갖고 와라 고 도발을 했었다. 그런 도발에도 무시했던 메이웨더는 맥그리거가 2체급 챔피언을 하면서 몸값이 올라가자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았고, UFC에서는 챔피언이지만 복싱에서는 초보인 맥그리거와의 경기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맞대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된다. 역시 돈을 위한 경기라 그런지 그들은 경기 홍보를 위해 월드 투어를 다니면서 서로 씹어댔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이는 곧 돈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끌어모은 돈이 자그만치 4억 5천만 달러로 말 그대로 돈잔치가 된 것이다. 그렇게 또다시 세기의 대결이라 칭하는 경기가 시작되는데, 경기 초반에는 맥그리거가 상대적으로 큰 덩치와 긴 리치를 최대한 활용해 메이웨더를 압박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확실히 복싱 스킬이 부족하여 뭔가 엉성해 보였으며 간간히 UFC 때의 버릇이 나오면서 실수를 터뜨리게 했다. 하지만 줄곧 탐색전을 펼친 메이웨더는 6라운드부터 앞면에 오른손 스트레이트 정타를 꽂는 등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경기는 계속 이어졌고, 맥그리거는 9라운드부터 체력의 한계를 보이며 10라운드에 메이웨더의 연타를 얻어맞고 휘청거리게 된다. 이에 심판은 더 이상 맥그리거가 반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경기를 끝내게 되는데, 맥그리거는 심판에게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경기에 승리한 메이웨더는 이번이 정말 은퇴전이라며 맥그리거는 터프했다. 그와 아일랜드 팬들에게 감사를 표시한다고 말했고, 이에 맥그리거도 메이웨더를 베테랑이라며 서로 치켜세우면서 아름답게 경기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복싱계 전문가들은 프로복싱 데뷔전 선수인 맥그리거에게 4라운드 경기가 아닌 12라운드 경기를 허가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경기를 정식 프로복싱 경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찌됐든 이렇게 메이웨더는 49전 49승에 전설적인 헤비급 복서인 로키 마르시아노보다 1승을 더 쌓고 자랑스럽게 링을 떠나게 된다. 이후 한동안 소식이 없던 그는 돌연 2018년 12월 31일 일본 격투기 신성 나스카와 텐신과 격돌한다고 알리는데, 나스카와 텐신은 킥복싱 전적 27전 27승 21KO로 일본 자국에서는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는 선수였다. 하지만 메이웨더의 지명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갑작스런 메이웨더의 경기 소식에 사람들은 그가 또 본능적으로 돈 냄새를 맡고 쉬운 상대를 골라 날로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메이웨더는 이 경기는 공식 경기가 아닌 이벤트성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의를 듣고 참가한 것이라 밝힌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이 이벤트성 경기라면서 룰은 철저히 복싱 룰로 하며 킥복서인 텐신이 킥을 사용할 경우 1회당 500만 달러의 위약금까지 물게 하는 등 메이웨더가 절대로 질 수 없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게 경기 당일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지각하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그를 본 관계자들은 분노와 실망에 휩싸이지만 그 누구도 메이웨더에게 뭐라 할 수는 없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무리 이벤트성 경기라지만 시작하자마자 입을 벌리고 미소를 띈 상태로 가드도 내리고 어깨를 흔들어가며 가볍게 경기를 임하는 그의 태도였다. 그와 반대로 기압이 제대로 들어간 텐신이 오히려 불쌍해 보였다. 어찌됐든 경기 중 텐신은 전형적인 킥복싱 스트레이트, 가라데 펀치로 공격을 해봤으나 메이웨더 얼굴에 펀치가 한번 긁히는데 그쳤고 KO 당하면서 얼굴에 스트레이트 한번 날린 것 이외에는 클린히트가 거의 없었다. 이에 반해 메이웨더는 텐신을 가지고 놀았는데 왼손 훅, 오른손 어퍼컷, 그리고 또 한 번의 오른손 펀치로 텐신에게 3차례 다운을 빼앗으며 1라운드 2분여 만에 TKO 승을 가져가게 된다. 심지어 텐신을 KO시키는 펀치를 날릴 때도 메이웨더는 미소가 가득한 표정이었다. 이 경기는 서커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애초에 체급조차도 3체급이나 차이가 났고 키커 스타일의 킥복서인 텐신이 복싱 룰로 메이웨더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기였다. 경기를 끝낸 메이웨더는 나는 여전히 은퇴한 몸이다. 다시 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일본의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여전히 50전 전승이고 나스카와 텐신 역시 무패 전적은 그대로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런 그의 태도에 ESPN은 어처구니 없는 경기라고 혹평한 뒤 누가 또다시 이러한 서커스에 돈을 댈지 궁금하다고 했으며 폭스 스포츠는 메이웨더는 늦게 나타나서는 3분도 싸우지 않고 900만 달러를 손에 넣었다고 보도했고 파키아오는 새해 결심이 생겼다. 나와 비슷하거나 더 크고 경험 있는 적수와 계속 싸울 것이라며 메이웨더를 간접적으로 조롱했다. 어릴 적 불우한 가정에서도 복싱 하나만을 위해 달려와 50전 50승이라는 대업을 이룬 머니 메이웨더. 그의 천부적인 소질과 노력은 그를 현재의 위치까지 올렸으나 돈을 위한 경기,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이 이기는 경기를 하는 선수로 알려지면서 화려한 전적에 비해 평가가 절하되는 선수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된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메이웨더는 자신의 SNS에 데이나 화이트와 나는 2020년에 다시 엄청난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일하는 중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UFC 데이나 화이트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복귀를 암시하는데 과연 그는 다시 돌아와 대중들에게 자신의 스타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작하기 전에 메이웨더 이야기는 3편으로 마무리하였으나 최근 그가 경기를 치른 것이 있어 시리즈의 연장선상이 아닌 보너스 개념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가볍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0전 50승 무패란 경이로운 기록과 함께 UFC의 맥그리거, 일본의 킥복서 나스카와 텐신과의 대결 등으로 매번 화제를 몰고 다니던 메이웨더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벤트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상대는 23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로건 폴이었다. 사실 둘의 대결은 4개월 전인 2월에 예정되었으나 한 차례 취소됐었지만 후에 로건의 동생 제이크 폴이 벤 아스크렌을 이기자 취소가 되었던 둘의 대결이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결국 성사된 것이다. 여담으로 로건 폴의 동생인 제이크 폴은 한 행사에서 메이웨더와 만나 신경전을 벌이다 메이웨더의 모자를 빼서 도망가는 대담한 행동을 해서 이것이 화제가 되었고 이 때문에 메이웨더 대 로건 폴의 경기가 더욱 기대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이벤트라고는 하나
프로복서가 유튜버와 대결을 펼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로건 폴은 프로복서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었고 경기 전적도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로건은 신장 188cm에 86kg으로 메이웨더보다 약 15cm가 더 크고 체중 또한 16kg이나 더 나갔기에 둘의 체급 차이로 인해 네버다주 체육위원회에서 공식 경기 승인을 안 해줬다고 한다. 이로 인해 둘의 대결은 PPV 간판을 건 8라운드 시범 경기로 진행되었고 판정용 채점을 하는 심판이 없었으며 종료 시까지 양 선수가 링 위에 서 있으면 무조건 무승부 판정을 내는 이벤트성 경기로 치러지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엄청난 체급 차이에 나이마저 18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50전 전승의 대기록을 세운 메이웨더가 1전 1패의 전적인 로건 폴에게 질 거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젊은 패기의 로건은 어떻게 해서든 메이웨더의 앞면에 펀치를 맞추려 노력하지만 노련한 메이웨더는 로건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며 여유를 부린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던 로건은 4라운드에 접어들자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며 초반 기세와는 달리 펀치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클린치와 잽으로 버티고 있었다. 이는 누가 봐도 메이웨더에게 있어서 절호의 찬스였으나 메이웨더 역시 몸놀림이 둔해져 있었다. 레슬링 선수 출신인 로건의 클린치는 상당히 강력해 한번 잡히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런 로건의 계속되는 물고 늘어지기식 수비에 메이웨더는 뜻하지 않게 체력을 빠르게 소진하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있는 메이웨더보다 클린치로 메이웨더의 힘을 빼며 얼굴에 미소를 짓는 로건이 더욱 여유로워 보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었다. 어느덧 라운드 후반. 다급해진 메이웨더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이벤트성 경기라지만 이대로 가다간 1패 전적에 유튜버에게 질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엄습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그의 체력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마음과는 달리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최종 8라운드까지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고 종료 10초 전에는 로건이 대놓고 가드를 내리고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한박 웃음을 짓는 등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메이웨더는 손 쓸 방법이 없어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치욕을 맛보기까지 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경기 결과는 무승부. 화면에 비친 둘의 표정은 극명히 갈렸는데 로건은 다운을 단 한 번도 당하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한껏 여유를 부렸고 이에 반해 메이웨더의 웃음은 말 그대로 썩소였다. 메이웨더는 인터뷰에서 로건 폴은 나보다 훨씬 컸고 훌륭한 운동선수였다면서 솔직히 상대가 생각보다 강해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고 이에 로건 폴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다. 최고의 복서와 경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겐 큰 영광이다라면서 앞으로 또 경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해변에서 쉬고 싶다고 말했으며 경기 결과가 나오자 그의 동생 제이크 폴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남기며 메이웨더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인터뷰에서는 쿨하게 이야기했지만 메이웨더의 표정은 굳어 있었는데 사실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 유효타만 더블스코어 이상을 낸 메이웨더의 압승이었겠지만 판정용 채점이 있는 공식 경기가 아니었고 단 한 번의 다운을 못 시킨 자신에게 꽤나 실망한 모습이었다. 결과가 어찌됐든 메이웨더는 이번 경기로 최대 1억 달러를, 로건 폴은 1,4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하지만 매니 파키아오, 카넬로 알바레스, 리키 해턴 등을 꺾고 50전 전승을 하며 복싱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전설의 메이웨더에게 로건 폴과의 무승부는 패배와 같은 치욕스러운 결과로 남았으며 복서로서의 자긍심보단 돈이 우선인 행보, 게다가 처참한 결과까지 모인 그를 향한 대중들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